이번 영상은 지금 시점 주가의 조정기 또 주가가 반등을 해도 매매하기가 참 어려운 지금 시점에서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일반 투자에서 이 초단타로 넘어가려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유 종목을 간단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제였죠. 어제 우리가 이제는 12종목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다원시스부터 대덕전자까지 요 위에 뭐 ISC, 페노션, 사조대림 이렇게 12종목을 살펴봤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제가 이제는 한솔재질을 좀 금요일날 그렇죠. 여기서 이제는 금요일날 양봉에서 여기서 매수를 하고 홀딩했는데 그 12종목 중에 유일하게 이 한솔재지만 좀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1.7%. 그렇죠. 오늘 지수가 우리 코스피가 0.97, 코스닥이 2.61% 상승했음에도 이 한솔재지가 일단 약한 모습이 유일하게 이 한 종목만 보유했던 종목이 좀 하락해서 기분이 좀 그러네요. 그래서 일단은 마이너스 2.1%대 이렇게 손실을 안고 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윗골이 정고점이었죠. 요 라인 그렇죠. 요 윗골이 정고점대 가격 요 가격이 17,300원이었는데 오늘 17,350원을 좀 저가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이제는 요 라인은 일단은 지켜줬습니다. 다만 뭐 요거를 지켜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내일 흐름에 따라 빠른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일단 뭐 기관이 빠져나가지는 않은 모습인데 그래도 지금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제 손절 라인에 거의 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한 종목도 이 세 종목 다 우리가 함께 어제 살펴본 종목입니다. 이 페노션도 21 이평선에서 이제 어제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 머리를 드는 모습 그렇죠? 그런 모습이 나와서 좀 매수를 해줬는데 시초가가 오늘 갭상승이 나왔죠. 많은 종목에서 이 종목도 7,820원 2.49% 갭상승이 했습니다. 7,820원 시초가보다 낮은 가격에 저 평균 매입 단가죠. 7,770원 그것은 이렇게 시장을 봤을 때 좀 불안정할 때는 무조건 시초가가 갭 뜬다고 여기서 이제 장이 마감하고 갭을 이렇게 떴잖아요. 2.49% 갭 뜬다고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한 타임을 좀 흐르면은 좀 보다 좀 싼 가격에 그리고 시장도 보고 기관이나 외국인 매매 동향도 보고 이렇게 눌림목이 저도 3분봉 22평선 눌림목을 보고 이제 분할 매수를 조금씩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타임을 쉬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페노션 그리고 JT라는 종목도 5일 이평선, 5일 기준선을 갖고 좀 이 종목도 접근을 하였습니다. 이 붉은색 5일 이평선 그렇죠? 이 붉은색 5일 이평선을 오늘 이제 머리를 뜨고 이제 거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일단 시가총액이 워낙에 작았는데 오늘 5.59% 올라서 그나마 오늘 시가총액이 1,000억이 넘었네요. 그렇죠? 좀 소형 종목이다 보니까 일단은 큰 물량을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2%대 수익 그리고 대덕전자 이 종목도 이 붉은색 5일선을 기준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참 5일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한다는 것이 심리적으로 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21 이평선은 여기 있고 좀 이격이 벌어져 있죠. 그렇죠? 그리고 JT도 마찬가지 21 이평선이 파란색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여기 있죠. 5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격이 벌어지니까 좀 심리적으로 불안합니다. 근데 페노션 같은 경우는 21선이 바로 여기 있죠. 21선에서 금요일날 21선까지 눌림이 나오고 진입을 오늘 하니까 좀 심리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는 이격이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5일선 매매가 좀 어떻게 보면 급등하는 종목들의 이제는 공통된 특징이기도 하는데 5일선을 깨지 않는 게 매수한 사람 5일선을 기준으로 매수를 했을 땐 심리적으로 좀 분명히 불안한 마음은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과 함께 오늘 말씀드리려는 내용이
한번 이 기사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 내용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최근에 많이 나오네요. 이 빚내서 산 주식 반대매매 급증 4일간 1,500억이 이 반대매매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식 반대매매가 14년 만에 최대치가 나왔답니다. 요 최근에요. 그래서 최근 주가가 급락하면서 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샀다가 이를 갚지 못하고 강제 처분되는 이 반대매매 규모가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참 14년 만이라니까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반대매매를 당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 일단 단타매매는 아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식을 홀딩, 보유를 하고 있다가 그 주가가 점점 떨어지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 증거금 밑까지 이제는 빠지다 보니까는 증권사에서 강제 반대 매매가 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단타 매매는 당일 매수, 당일 매도가 원칙이기 때문에 결국 종목을 보유해서 홀딩을 했는데 그게 계속 빠지다 보니 그렇죠. 이제 증거금 밑으로 되니 증권사에서 강제 처분을 한 것이죠. 결국 홀딩을 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 반대 매매를 이렇게 당하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지금 증시 자체가 이제 며칠 동안 좀 하락이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좀 제법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우리 코스피는 0.97, 코스닥에서는 더 많이 올랐죠. 2.6%. 그렇죠?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상승폭도 좀 크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오늘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우리가 일반 종목 중에 그래도 대형 우량주라 볼 수 있는 이 코스피 200 종목에서 오늘 5% 이상 상승한 종목을 보면은 200 종목 중에 12종목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뭐 보령제약이 8.28%, 코스피 200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 그렇죠? 그리고 한진칼이 5%, 12종목이 200 종목 중에 12종목이니까는 6%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100 종목 중에 6종목을 사야 그나마 5% 이상 상승한 종목을 잡을 수 있다. 5% 이상 상승한 종목 정도를 잡아야 그래도 잘 잡아야 2% 3%는 수익률을 갖고 오버나이트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2.6%나 오른 이 코스닥에서 코스닥 150, 코스닥 종목 중 우량한 이 150개 시가총액이 큰 우량주들을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은 코스닥 150 중에 5% 이상 상승한 종목은 20종목이네요. 그렇죠? 코스피보단 조금 낮지만은 150 종목 중에 20종목.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150개 중에 20개 안에 드는 종목을 잡는다는 것, 그것도 만만치가 않을 수가 있겠죠.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주식 반대 매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주가가 떨어져서 이렇게 매도를 강제 처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최근에 주식시장이 자 이렇게 떨어질 때는 종목들도 그냥 막 죄다 떨어지고 그렇죠. 또 오늘처럼 이렇게 반등 다운 반등이 조금 지수상으로 낙폭과대 뭐 기술적 반등이라 하던 이렇게 지수가 오르는 모습이 나오더라도 실제 매매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2% 3%라도 일반 종목 우량주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적다는 것입니다. 지수가 빠지면 빠지는 대로 손실, 지수가 올라도 실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고 잡아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5% 이상은 돼야 그래도 2, 3%라도 수익 내잖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200개 중에 12개밖에 안 나온다. 지수가 올라도 손실, 지수가 내려도 손실, 지수가 올라도 상승하는 종목 잡기 어려워서 또 어렵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 자칫 이젠
마음이 바뀌죠. 그렇죠. 뭘로 바뀌느냐? 야, 지수가 내려도 그냥 손실이고 지수가 올라도 오르는 종목 잡는 게 이렇게 개수가 안 나오니까 힘들고, 우리 대한민국 시장은 이젠 이런 중소형 급등주가 답이 아닌가. 한번 잘 잡으면 막 이렇게 상한가도 가고, 또 바닥에서 잡으면 막 더블도 칠 것 같고. 그렇죠. 이젠 조금씩 조금씩 손실 나시는 분들, 꼭 이런 반대 매매가 아니더라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 손실 나신 분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점점 처음에 중장기 투자를 목표로 나는 천천히 수익을 낼 거야, 또는 뭐 스윙 투자로 나는 추세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낼 거야, 이런 처음에 마음과 달리 이젠 손실이 조금씩 쌓이고, 또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상승 종목을 잡는 것이 어려움을 느끼는 모습이 계속 나타난다면 이젠 이런 중소형 급등주에 서서히 관심이 또 가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뭐 젊은 친구들, 돈 이제 예수금이 적게 운영하는 친구들은 이제 이미 급등주들을 많이 매매를 하고 있겠지만, 좀 나이가 지긋이 든 분들 중에, 손실 나신 분들 중에 이제 자칫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에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은 이제 지수가 내려오면 더 손실, 올라도 상승 종목 잡는 것이 어렵다. 이런 냄비 시장 같은 곳에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것, 단기간에 만회할 수 있는 건 단타, 중소형 급등주, 그나마 이런 종목들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단타라는 것이, 물론 저도 단타 매매를 하지만은, 이 단타 매매라는 것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서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단적으로 우리가 이 일봉 차트를 갖고 많이 매매를 하는 저 같은 경우 이제 스윙 투자자들도 일봉 차트면은 느릿느릿 움직이잖아요. 단타는 분봉이니까. 그렇죠? 이런 분봉이 얼마나 빨리 움직입니까? 캔들 하나에, 이건 3분봉이니까 캔들 하나에 3분이니까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일봉 차트는 봉 하나에 하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시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간,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봉 차트로도 좋은 종목, 수익 나는 종목을 잡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이, 그렇죠? 이 1분봉과 뭐 1분봉이든 또 뭐 3분봉이든 이 빠른 분봉을 갖고 좋은 종목을 잡는다는 것, 그것은 짧은 순간에 그 판단하는 것이, 일봉 차트도 어려운데 분봉 차트는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막상 이렇게 오르는, 다 끝나고 오르는 종목 보고 꿈을 꾸지만은 실제 단타 매매를 하려는 마음이 먹었다면은 충분한 준비를 내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단타 매매는 단순히 차트뿐만 아니라 호가창인 부분, 뭐 체결해서 물량을 잡아먹고 물량이 내뱉고, 이런 물량의 크기도 파악해야 되고 체결 속도도 봐야 되고. 그런데 호가창이든 체결 속도든 뭐 거래원이든 거래량이든 분봉의 거래량이든, 우리가 아무리 뭐 여기 책이든 뭐 유튜브든 보더라도 예전에 얘기했죠. 감각적인 부분이 단타 스캘핑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것이 뭐 경험으로 오랜 시간을 했을 때 쌓이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선천적으로 냉정한 판단력이 또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제력 있고.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단타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만은, 엔간한 사람, 경험이 짧은 사람들이 흉내만 내다가 큰 손실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단타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증시 조정과 함께 또 증시가 상승을 하더라도 우리가 종목들을 살펴봤지만, 실제 중대형 우량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실제 수익을 내는 것이, 하락할 때는 하락한다고 떨어지고 지수가 오를 때는 또 오르는 종목이 또 몇 개 되지도 않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또 기사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손실나신 분들이 늘어나는 모습,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지금과 같이 주가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조정과 상승이 이렇게 나오는 시점에서는 수익을 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뭐 누구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모두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렵고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기에 단순히 손실난 금액 짧은 시간에 만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단타 매매로 넘어가시려는 분들이 이 시점에 가장 많이 늘어나는 그런 시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꼭 단타 매매를 한다면은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또 공부를 해서 얻을 수 없는 부분이 무엇인지는 소액으로 매매를 해보면서 본인 스스로가 느껴야 됩니다. 나는 단타하고 잘 맞는가, 맞지 않는가. 일봉 차트의 흐름도 잘 파악을 못하는데 분봉 차트, 이 빠른 분봉 차트를 읽는다는 것 몇 배는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짧기 때문에 빨리빨리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빠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시장의 조정기, 또 시장의 박스권에서 갇혔을 때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때 우리가 주가가 빠지면 빠진다고 손실, 올라도 좋은 종목 고르는 것이 어려움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 때문에 급등주를 접근을 하시려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다. 다만 그러한 급등주를 매매하기 위해서, 단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신이 그 매매에 잘 맞는 사람인가,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외부적 환경을 갖추고 직장인이 하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러한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만의 감각적인 부분이 또 있는가. 괜히 흉내만 내다가는 순식간에 손실이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20% 손실 난 거 만회하려고 단타했는데 30% 40%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철저히 내가 어떤 투자자인가를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